아니 알부민이라면 잘 알죠. 요즘 뭐 워낙에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제 알부민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병원에서 수액으로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요. 실제로 뭐 체력이 저하되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알부민 수액을 이제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특히 중증 화상 환자나 뭐 피를 많이 흘려서 혈압이 떨어진 외상 환자, 또 큰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이 혈장량을 빠르게 늘리려고 알부민 수액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도 사실 정말 자주 쓰이는 성분이에요. 네, 연예인들도 보면 피로감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챙기고 이러는 걸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배우 한가인 씨, 또 가수 백지영 씨도 알부민을 잘 챙기는 걸로 방송을 통해서 봤고요. 또 제 주변 방송인 분들도 체력 관리용으로 이걸 많이 네, 챙기는 그렇습니다. 그런 성분 중에 하나예요. 네, 사실 그럴 만한 게 알부민은 정말 역사가 긴 물질입니다.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콩팥이 나쁘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. 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입니다. 그러니까 알부민은 뭐 고대부터 또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이 건강에 중요한 척도로 여겨졌던 거죠. 야, 그 시대에 벌써 그런 걸 알아차렸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. 그만큼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혈장 내 단백질의 절반 이상, 약 70%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. 엄청 중요한 거죠. 이 알부민이 있어야 음식물이나 약물 또 영양제 성분을 장기로 이렇게 운반하고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과 호르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여러 진료과에서 이 알부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내과에서는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환자에게 알부민 수액을 처방하기도 하고요. 또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중독증으로 알부민 수치가 낮을 때, 또 소아과에서는 신생아가 황달이 있을 때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응급실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응급 수술을 할 때 이 혈액량을 보충해주고 또 약물의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알부민 수액을 많이 사용합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참 힘들었잖아요. 이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저알부민 혈증, 그러니까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. 이때 알부민 수액을 보충하니까 회복 여부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야, 이거 뭐 거의 모든 질환에서 다 사용하는 거네요. 그럼 혈관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알부민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부민을 장기간 경구 투여할 경우 뇌 허혈에 대한 신경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. 이 사실을 뒷받침한 실험도 있는데요. 뇌경색을 유발한 쥐에게 혈전 용해수를 실시한 후에 고농도의 알부민 치료를 실시해 봤더니 뇌경색으로 인한 뇌 손상 부피와 뇌 부종이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혈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네요. 그때 알부민의 생김새를 보여주셨는데 무슨 용수철 같은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작은 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. 알부민은 이제 볼펜 속에 들어있는 용수철 있잖아요. 네. 그것처럼 생겼습니다. 아니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. 저렇게 생긴 건 또 처음 봐요. 네, 저렇게 용수철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 사이사이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이 달라붙어서 운반이 되는 겁니다. 쉽게 생각하면 볼펜의 용수철에도 알갱이들이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. 이런 원리와 같은 거죠. 이렇다 보니까 영양소의 새벽 배송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세포들과 신체 장기에 영양소, 호르몬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는 장기와 세포로 보내주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와 노폐물들을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해독하게 합니다. 알부민이 바로 간에서 90% 이상 생성되는 물질입니다. 알부민은 저 용수철 같은 모양으로 영양소는 제때 우리 장기로 운반하고 독소와 노폐물은 끌어내어서 간으로 갖고 갑니다. 간이 해독 장기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알부민 때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알부민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
자, 이렇다 보니까 알부민이 몸속에 충분하면 혈액 수치 관리나 혈압 관리, 또 혈당 관리도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하면 영양소들이 다 혈관 세포들로 잘 가서 혈관이 튼튼해지고 독소나 노폐물은 제대로 간으로 보내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운반을 해주잖아요. 또 콜레스테롤도 잘 운반이 되니까 혈관 속에 쌓이지가 않습니다. 혈액의 찌꺼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알부민이 아까 혈액 속의 투명한 액체, 혈장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. 알부민이 충분하면은요, 혈류 흐름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알부민에 대해서 몇 번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또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러면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사실 이 알부민 부족 현상이 바로 이목자 씨가 겪은 모든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설명한 알부민의 역할에서 반대되는 모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부민이 영양소와 콜레스테롤 또 호르몬의 배달부, 즉 운송체 역할을 하는데 이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세포와 장기에 영양소나 호르몬 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1차적으로 겪게 되는 게 기력의 저하, 또 면역력의 약화인데요. 즉 면역세포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알부민 저하로 오는 면역력 약화와 기력 저하는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. 영양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알부민이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알부민이 저하되면 이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면역세포들은 독소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더더욱 약해집니다. 아까 이목자님은 살이 쪄서 혈액 수치랑 이런 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지방이 축적돼서 살이 찐 것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체중이 늘어난 데에는 알부민 저하로 인한 부종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건 혈압 조절 능력, 또 여러 혈액 수치 조절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.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몸이 계속 부어서 안 빠지니까 그냥 살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혈당, 당 조절이 안 되고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.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요. 근데 그 무거움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무거움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혈액에서 조직으로 물이 이동해서 부종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. 알부민이 혈액의 투명한 액체 부분이니 혈장의 주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부민이 충분하면 혈액 내로 물의 양이 유지되면서 혈관이 팽팽한 상태로 유지돼서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. 이건 바로 삼투압 현상 때문입니다. 예, 근데 말이죠.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 팽팽하게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혈장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원활한 흐름의 유지가 어렵고 힘들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. 혈관 내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나 세포 자체가 갖고 있던 수분들이 빠져나와서 고이게 되는 거죠. 이 삼투압 유지가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만성적인 부종입니다. 짠 걸 먹어서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유난히 피곤할 때는 더 붓는 현상이 잘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. 혈관 속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혈압 조절은 더 안 되게 되고요. 또 콜레스테롤 운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쌓이다 보니까 혈액 수치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낮은 경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중성지방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도 확인이 됐는데요. 혈관 건강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알부민 저하를 간단한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고 알부민 수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이걸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? 네, 제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알부민 부족 자가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. 하나씩 읽어드릴게요. 첫 번째, 피로감이 평소보다 심하거나 쉽게 무기력해진다. 두 번째, 아침과 저녁에 체중 차이가 있다. 세 번째, 몸이 쉽게 붓는다. 네 번째, 탈모가 심해지고 손톱이 쉽게 부러지며 근육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다. 다섯 번째,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. 자, 이 5가지 항목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? 저는 한 2개 정도 되는 거.
저는 5개 모두 다 제 얘기 같아요.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알부민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. 아니 중년에는 보통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알부민 저하 증상들 왜 이렇게 흔하게 생기게 돼요? 네, 사실 알부민 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감소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 알부민 수치는 20세 최고치를 찍고 연간 평균 0.017mg/dl씩 감소하며 또 60세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장년에 고혈당 상태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이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당으로 인해 미세혈관들이 손상되면서 혈관 밖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. 이러면서 단백뇨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이때 빠져나오는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알부민입니다. 이 알부민이 다른 말로 혈장 단백질이거든요. 그러면 당뇨가 있거나 뭐 고혈당 상태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알부민 수치가 낮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혈당 높으신 분들이 피로감이 심하고 면역력이 약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. 이게 다 악순환의 메비우스의 띠가 되는 거예요.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, 혈액 수치 조절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조절이 안 된 혈당과 같은 혈액 수치가 다시 가뜩이나 낮은 알부민 수치를 더 낮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.